네, 저 방금 소개받은 김도혜입니다. 화면부터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20분 발표라고 소개를 받아가지고요. 네, 네. 일단, 네. 너무 또 발표가 길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네, 예, 시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도혜라고 하고요. 저는 지난 한 2년 전부터 국내 대학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그 연구들 중에 하나고요. 이제 아직 발표되지 않은 논문, 지금 연구 중인 연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은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학업 중에 캠퍼스 바깥, 특히 이제 노동시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경험하는 어떤 다양한 차별의 양상을 살피고 이들이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정체성 협상 전략을 펴는지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국내 대학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의 수는 최근 들어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현재 15만 명이 이상 있고요. 2011년에 비하면 한 7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긴 이후로는 매해 15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하면 어학연수생하고 학부 대학원생들을 모두 합친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물론 예상하시겠습니다만 다소 감소하긴 했습니다.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긴 했는데 그 수치가 4.9%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별로 보시면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제 베트남, 몽골, 이렇게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이 연구에서 밝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중국 출신 유학생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그 자리를 베트남, 몽골 그리고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들이 이제 메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이번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중국 출신 유학생들이 주로 서울권 소재 대학에 밀집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몽골, 베트남 그리고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은 지방 대학에 분포되어 있는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대학에 아시아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많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슷한 것을 원인으로 이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대학에서 정원 외로 이제 유학생이 정원 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정원 외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 유학생들을 유치해서 학교의 이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되는 문제. 그것 때문에 특히 지방 대학에서는 더더욱이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학금 지급 혜택 같은 것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동시에 한국 유학이 서구 대학이나 다른 뭐 싱가포르나 홍콩 대학에서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의 한국 유학을 통해서 외국 대학의 학위를 얻고 동시에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조금 더 좋은 월급이 높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한국어라는 자본을 획득해서 조금 더 이제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아시아권 국가 출신 청년들의 열망이 같이 교차해서 이렇게 아시아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많아지고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 연구는 이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조금 흥미로운 위치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들이 어쨌든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지위가 갖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계층적 우월성과 향후 한국 문화를 알리는 어떤 외국인으로 활약할 것이라는 한국 사회의 그 국가주의적인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한국 사회가 이들을 다른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 결혼 이주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대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인종이나 출신 국가에 따른 한국 사회 이주민 차별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들이 캠퍼스 바깥, 특히 노동시장에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어떤 식의 차별을 경험하는지 그거를 밝혀보고 또 그에 따라 이들이 어떤 정체성 전략을 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것 자체가 곧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주민들을 어떻게 다층적으로 차별하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유효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또 하나의 그 목적이 있다면 유학생을 단순히 교육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초국적 이주를 택한 학생 이주자로 보는 기존의 그런 편협한 시각에서부터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열망을 가지고 한국을 선택하는 학생이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활인으로 이들의 모습을 새롭게 그려보고 싶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이루어진 심층면담 18명에 대한 심층면담 자료를 통해서 분석이 되었고요. 주로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과 학부생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몽골 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뒤로 이제 필리핀, 방글라데시 출신 학생들도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5명 중에 2명만이 전 학기 4년간의 전체 이제 장학금을 받고 들어온 케이스고 나머지는 전부 자비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터뷰 자료들을 통해서 유학생들이 어떻게 학업 중에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노동시장에서 어떤 노동을 하는지를 알아야 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어떤 이유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든 간에 굉장히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들 대다수가 당연히 어학연수생으로 입국하는 경우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굉장히 서툽니다. 당장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같은 국가 출신의 에스닉 커뮤니티에 의존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들이 초창기 한국 입국 초기에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본국 친구들도 역시 한국어가 같이 서툰 어학연수생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특히 몽골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를 중심으로 한 에스닉 커뮤니티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이런 에스닉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들의 소개를 받아서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 출신의 20살 학생은 어학연수생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울산에 있다는 친척에게 페이스북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공장으로 들어간 케이스인데요. 이때 친척은 한국에서 15년 넘게 이주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친척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이렇게 이제 범에스닉 커뮤니티를 통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다소 저임금의 저숙련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징적인 것들이 드러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학교도 가야 되고 온라인으로 이러더라도 접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노동을 좀 선호하는 경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능하다면 공장보다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9 to 6 이런 식으로 딱 매여 있기 때문에 공장보다는 농사일, 계절별로 또 시즌별로 이제 옮겨 다니면서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텔 청소는 밤에 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고요. 그거 외에 서빙, 설거지, 그리고 퀵 알바, 퀵 배달 같은 일들을 시간적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그나마 자유롭게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성별, 국적별로, 한국어 수준별로, 그리고 입국 시기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가 서툰 입국 초기에는 전적으로 에스닉 커뮤니티에 의존을 하던 것과 달리 한국어에 조금 능숙해지면 벼룩시장을 본다거나 알바몬을 다운받아서 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었고요. 입국 시기별로는 이건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인터뷰를 주로 했던 경상북도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학교가 모여 있는 좁은 공간에 학교가 여러 학교가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유학생들의 숫자가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되면서 그 지역의 일자리가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리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학생들이 먼 지역으로 차를 타고 한 2~3시간까지 나가야 되는 먼 지역으로 단체로 버스를 타고 나가서 주말에 원정 알바를 하는 그런 특징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하면 몽골 출신의 남자 유학생들이 전적으로 이삿짐 알바를 시장을 이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 면담의 인터뷰 연구에 참여한 몽골 학생들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장들이 말 안 하면 외국인인지 모르는 몽골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만 이삿짐 알바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삿짐 알바를 하는 중간에는 전화를 못 받게 한다고, 전화를 받으면 이제 한국인이 아닌 게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인으로 오인 가능한 몽골 출신자들만이 한국인의 재산에 손을 대는 이삿짐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인종적인 편견이 특정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에게 특정한 노동 시장을 열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의 경험들을 유학생들이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응한 많은 유학생들은 한국 사회 인종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한국 사람들이 인종과 특히 출신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한다는 것을 굉장히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히 이제 방글라데시 출신의 파라즈 같은 학생이 굉장히 이제 내러티브에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파라즈라는 학생은 이제 4년 전체 석사과정 전체 장학금을 받고 들어온 케이스고, 스스로 굉장히 중산층 이상 가정의 출신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자기 차를 몰고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학교에 이제 한국인 교사가 너 이 차 유지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봤다는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그 사람의 표정, 억양들을 종합해 봤을 때 네가 여기서 차를 사고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고 분개했습니다. 이 친구는 여기 앞부분에 있는 인터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유학생이라는 말은 곧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런데도 출신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서 나의 수준을 그냥 결정해버리는 한국 사람들의 인종주의가 문제라는 그런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흡사한 이야기들은 여러 인터뷰 자료에서, 여러 학생들의 인터뷰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났고요. 인터뷰 자료 안에는 학교 안에서의 경험도 공유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흔하게. 특히 예를 들면 아주 흔한 예로 한국인 교수나 또래 친구들이 서구 학생들한테는 친절하게 대하고 멘토링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랑은 멘토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지적들은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었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학교 안에서 경험했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어떤 분노의 경험들은 노동시장,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캠퍼스 안에서는 어쨌든 모두가 학생일 거라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노골적인 인종주의에 기반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교내에서는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한국인들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류를 할 기회 자체가 없다. 별로 그냥 수업 듣고 나오는 거 말고는 별로 교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경험할 기회 자체도 사실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아르바이트 현장에 들어가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시장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형태의 한국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코, 이건 지금 몽골에서 온 코코라는 유학생의 내러티브인데요. 이 학생은 학부부터 박사까지 한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10년 넘게 한국에서 유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공장 일부터 농사일, 뭐 통번역 일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면담 내용을 보면요. 일단 내가 몽골 사람인 걸 알면 한국 사람들은 대뜸 돈 벌러 왔지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유학생이라고 하면 아, 학생! 이러면서 조금 좋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할 말은 웃긴 게 외국인의 신분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 노동자한테는 누구누구 갔어? 이렇게 반말을 쓰고 유학생에게는 누구누구 갔어요? 라고 쓰고요. 외국 외교관이나 사업가 같이 한국에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는 갔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을 저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병원 같은 데 가면 대놓고 외국인 신분증부터 보여주면서 거기에 체류 자격 D2 유학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강조해서 내가 그 병원에서 차별을 당하지 최대한 차별을 받지 않는 형태의 그 자신의 유학생 정체성을 드러내는 형태의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코는 한국 사회 여러 층의 차별이 있고 같은 비서구 비영어권 이주민 가운데서도 유학생에 비해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본인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것을 모든 유학생들이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비서구 비영어권 출신 비서구 비영어권 출신 이주자가 유학생의 신분으로 만나는 한국하고 노동자의 신분으로 만나는 한국이 다르기 때문에 몽골, 베트남 출신의 많은 유학생들이 유학생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나빠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베트남에서 온 꾸엔 같은 경우는 내가 여학당에 다닐 때에는 유학생이다 그러면 그래도 다들 어느 정도 반기는 기색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유학생이라 그래도 돈 벌러 왔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꾸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너무너무 큰일이다라는 우려를 인터뷰에서 많이 표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어학연 수생 비자나 학생 비자로 들어왔다가 소위 사라지는 유학생 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언론들이 학생 비자로 위장해서 이주해서 들어온 불법 이주자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면서 이런 우려들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비서구 비영어권 출신의 이주민으로 그나마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유학생이라는 신분마저서 방패막이 못 되어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협상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아권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로 자신이 경험한 차별과 폭력의 기술함에 있어서 실망감이나 분노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오히려 배움의 키워드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경향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학생 정체성을 스스로 재확인하면서 노동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경험을 어떤 일시적인 것, 아주 잠시 경험하는 것, 노동자가 아니니까요, 학생이니까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학습의 일부로 치환해서 극복해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 출신의 만다 같은 학생은 원정 아르바이트 2시간씩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원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무척 힘들고 고되기는 합니다만 집에서 몽골에 있었으면 집에만 있으니까 못 컸을 것이다. 이 노동을 통해서 인내심과 독립심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의 특히나 이제 상대적으로 어린 편에 속하는 20대 초중반의 유학생들의 인터뷰에 예외 없이 등장하는 이제 독립심, 인내심, 자립심, 경제관념을 배운다는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아주 이제 대놓고 유학생의 정체성을 이용하는 전략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몽골에서 온 산사르 같은 학생은 이제 모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제 주인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쫓겨난 상황이었는데 이미 일한 2주치 월급을 못 받고 그냥 이제 도망쳐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일당이 4만 원이고 한 60만 원 되는 돈인데 그게 너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서 15일치 일한 거 달라고 했는데 못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잘못했다고 빌면서 그래도 주지 않으니까 무슨 수로든 돈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학생이다.
라고 밝히면서 등록금이 필요하다. 이 돈 없으면 학교를 못 다닌다라고 사정을 해서 결국 그 돈을 받아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험 이후로 산사르는 완전히 학교를 떠나서 지금 이제 미등록 이주자로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인터뷰를 할 때는. 그리고 또 일단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유학생인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감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엔투야라고 하는 몽골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한국 대학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었었고, 본인이 교사 출신으로 굉장히 이제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한국 남성들이 예쁘다, 뭐 시간이 있냐, 같이 뭐 술 먹자, 이런 이제 희롱을 당하게 되면서 굉장히 붕괴하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너무 불편하고 끔찍했고, 하지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아무에게도 이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고 뭐 이런 신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특히 같이 일하는 몽골 그 식당에 있는 같은 식당에 있는 몽골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히려 의도적인 감추기를 통해서 아,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존심을 지키는 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진짜의 나를 육체노동 현장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실 학생 이주자는 그동안 그 유학 연구에서 글로벌 문화자본 습득을 통해서 계급 재생산에 열망하는 중산층 이상 출신자로 인식되는 경향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사센이 말한 상하층 회로라고 한다면 상층 회로 이주자로 분류되는 경향성들이 많았고, 이주 노동자와 분리해서 보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한국과 같은 비서구 신흥 유학 목적국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저임금 저숙련의 질 낮은 일자리로 들어오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유학생과 노동자를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과 대우를 어떻게 이 학생들이 역으로 이용하면서 협상을 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학교를 산사르는 그만뒀고요. 엔투야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입국을 해서 자기 대신에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면서 그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대학과 정부가 유학생이자 노동자일 수 있는 이들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인정하고, 또 나아가서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차별적인 시선을 거둘 때만이 의미 있는 한국사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도혜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저는 그 첫 번째 기조 발표 때처럼 질의응답을 한꺼번에 모아서 할까 했는데, 일단은 들어온 질의가 있어서 어, 두 가지 정도만 지금 질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질문을 드리고, 예, 추후에 또 한번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한국 학생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자들도 서구권이 아닌 아시아권 유학생들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매우 낮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교수들도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교수자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정책적인 노력이 있을까요? 라는 질의가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 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몇몇 대학들이 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그러니까 유학생 수가 특히 많은 대학의 경우에는 뭐 교수자들을 위한 어떤 뭐 작은 형태의 워크숍 같은 것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뭐
교육부 차원이라던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뭐 교육부 차원이나 뭐 국립국어원 차원에서 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유학생들을 그냥 약간 유치와 관리의 대상, 안타깝습니다만 유치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경향성이 정부나 대학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좀 앞으로 많이 수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오후 발표 첫 번째 세션은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의는 발표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하나 들어왔는데요. 서구 역사 속에 구성된 인종주의, 즉 백인 중심주의나 일제 식민지나 미국 점령이나 뭐 냉전 체제 등으로 형성된 한국 인종주의 간의 유사성과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데요. 오늘 발표문의 사례들은 국적을 빼고 보면 서구 국가에서 유학한 아시아권 유학생들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적 인종주의의 특징적인 문제나 이로 인한 한국 아시아 유학생 경험의 특수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지금 김도혜 교수님께서도 미국에서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셨던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좀 고민 중이어서 어떻게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지금 제가 여기서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한데요. 어, 음, 일단 제가 볼 때는 들어가는 일단 한국 그러니까 서구에서 경험하는 한국 학생들의 경험, 예를 들어 한국 학생들의 경험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노동 시장에 따라 물론 좀 차이가 크긴 하겠습니다만, 어, 음, 어, 근데 이제 어, 조금 글쎄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한국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업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노동시장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노동시장은 조금 더 뭐라고 하나요? 암시장이라고, 소위 말하는 불법 시장이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많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루트도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원정 알바도 갈 수가 있고, 다 이거는 그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정한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폭이 굉장히 넓고 들어가는 노동시장의 어떤 성격 같은 것도 굉장히 확연히 굉장히 넓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미국에서 한국 유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노동시장보다도 오히려 더 훨씬 넓고 훨씬 방대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차별의 경험을 좀 더 다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것에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조금 다시 한번 분류해보는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닐 것 같은데 좋은 앞으로 조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사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